안녕하세요. 법원에서 민원 상담 및 등기 민사 집행 관련 업무를 경험하며 공부하고 느낀 내용들을 차분히 기록해 보고 있습니다. 실무를 접하며 자주 문의가 많았던 부분이나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법률 정보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겪는 상황,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는데 그 사이에 집이 신탁 등기가 되어버린 경우를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 받아두고 살고 있던 세입자 A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이사는 가야 하는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잃고 싶지 않아서 A씨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기 전에 이 집이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 등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법원은 원래 집주인, 즉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등기소에 촉탁했습니다. 이 경우 등기소에서 이 등기를 그냥 받아줄까요? 아니면 문제가 생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신탁 등기가 뭔지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신탁 등기가 되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원래 집주인에서 신탁회사로 완전히 바뀝니다. 신탁법 제2조와 제31조를 보면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모든 권리 의무는 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등기부상 주인은 신탁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등기라는 건 원칙적으로 지금 등기부에 적힌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7호에 보면 등기 신청서에 적힌 등기 의무자와 등기부에 적힌 사람이 다르면 등기소가 그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만 놓고 보면 이미 신탁 등기가 끝난 뒤에 옛날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부와 안 맞으니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신탁 재산에는 강제집행이나 경매, 가압류 같은 걸 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도 신탁이 되기 전부터 이미 있던 권리에 근거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줍니다. 이 원칙을 반영해서 등기실무 규정인 등기예규 제1799호에서는 신탁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등기나 신탁 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 등기라면 예전 집주인을 등기 의무자로 해도 등기소가 받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신탁되기 전부터 있던 권리라면 예전 소유자 이름으로도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례에 대입해보면 다시 A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씨는 신탁 등기가 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즉, A씨의 임차권은 신탁 등기가 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권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A씨의 임차권 등기 명령도 앞서 말씀드린 신탁 전 가압류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등기와 비슷한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예전 집주인을 등기 의무자로 한 촉탁이라도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확실히 확립된 판례나 선례로 딱 정리된 문제라기보다 신탁법 제22조와 등기예규 제1799호의 취지를 유추해서 적용하는 해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등기소마다 실제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과거에도 임차권 등기를 전 소유자 이름으로 한 경우에 대한 등기 실무 질의 회답이 있었던 걸 보면 이 문제 자체가 실무에서 꽤 오래 반복되어 온 이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등기소가 보증하라고 하거나 각하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재촉탁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일이 나와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신탁등기 접수일이 나와 있는 등기사항 증명서. 이 서류들로 제 임차권이 신탁등기보다 먼저 생겼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2. 그래도 안 되면 수탁자 이름으로 다시 촉탁. 등기소가 끝까지 위탁자 명의 촉탁을 안 받아준다면 확실한 방법은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다시 촉탁하는 겁니다. 이때는 최신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서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3. 무엇보다 중요한 것, 등기 완료 후 이사. 대법원 판결에서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 판례는 임차권 등기가 이미 잘 마쳐졌다는 걸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등기가 각하되거나 도정 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이라면 아직 임차권 등기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가버리면 그동안 갖고 있던 대항력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들어간 걸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탁된 집인 줄 모르고 계약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신청 자체는 계약 당시 임대인을 상대로 가능합니다. 다만 신탁 부동산은 계약 당시 수탁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대항력이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계약 전에 신탁 원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등기가 각하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 자체가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각하는 등기소 접수 단계의 문제이고 법원 결정 자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등기 의무자 표시만 바로잡아서 다시 촉탁하면 되고 결정문을 새로 받을 필요는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Q3. 등기가 늦어지는데 그냥 먼저 이사가면 안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의 핵심은 등기가 실제로 마쳐져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하지 않고 진출하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마무리하며 신탁 등기가 된 집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진행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1. 전입신고. 확정일자 시점이 신탁 등기보다 빠른지 서류로 미리 확인해 두기. 2.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나 각하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법원과 협의해서 신속히 재촉탁하기. 3. 등기사항 증명서로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걸 확인한 뒤에 이사하기. 신탁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보다 확인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한 편이라 진행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과 실무 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안은 신탁계약서, 신탁원부, 등기사항 증명서를 함께 검토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